네, 이제 개장까지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슈엔에서 계속해서 시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최근 20거래일 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상장에 따른 자금 이탈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전문가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서동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센터님, 저희가 오늘 시장 인사이트 제목을 MSCI에 이어 아람코 상장까지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사실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MSCI 조정보다 더 큰 변수가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이 경중을 따지기 좀 쉽지는 않고요. 어렵군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동시에 생겼다라는 게 좀 문제일 수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아람코의 뭐 상장 계획이 이제 12월 5일이고요. 예. 우리 편으로 하면 청약을 이제 11월 17일부터 받은 걸로 알려졌으니까 이미 그때 청약에 들어가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여타 주변국에서 자금을 빼서 이제 아람코에 청약을 넣어야 됐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준비를 해서 되실 것이고 동시에 아시겠지만 11월 28일, 29일 요 어간에는 또 MSCI 이 이머징 지수의 리밸런싱이 주로 이뤄졌다라고 네. 보는 거니까 아람코의 상장에 따른 자금 준비 그리고 MSCI 리밸런싱에 따른 한국 증시의 비중 축소, 중국 증시의 비중 확대 요게 11월 중하순에 한꺼번에 몰려 있다 보니까 외국인 관련된 수급이 동시 악화가 되었는데 이제 아람코가 더 나쁜 영향을 줬느냐, MSCI가 더 나쁜 영향을 줬느냐라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부정적인 외국인 관련 수급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장에는 더 힘겨웠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아람코 이슈만 좀 따로 좀 뽑아서 본다면 네. 이게 우리 증시 하락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아람코라는 화학 정유 회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국에서의 정유화학 업종을 팔고 이제 아람코를 살아가는 이런 경향이 짙죠. 이를테면은 뭐 삼성전자를 팔아서 아람코를 사겠다 이런 형태의 매매보다는 전략보다는 주변국에서 유사한 기업들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고 화학에 들어오게 된 아람코의 주식을 살아가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하지만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 화학 소재 업종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화학 소재 업종 자체가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업황 자체가 좀 불리하긴 합니다만 화학 정유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이 업종의 주가가 더 유난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훨씬 더 유난히 또 최근에 더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람코 상장 때문에 주변에 이 정유화학 업종의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몰려 있어서 그것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는 표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걱정이 되는 건 이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주식시장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신 것 같은 우려 때문일 텐데 사실 최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 국채 선물 매도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팔자 기조로 그냥 단순히 돌아서는 게 아니라 아예 발을 빼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걱정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우리가 덜 따라 올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확대되면 돈이 다 빠져나가서 다 미국 국채 살아가지 누가 한국 국채를 사겠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이 금리 격차가 벌어질 때마다 외국인이 무조건 나간다. 이제 이런 형태의 공포감들이 많이 조성이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은 뭐 쉽게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연말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들도 이쯤 되면 일정 수준 자금을 회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 놓았던 것들을 일정 부분 팔아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돈은 회수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신규로 뭔가 사러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패턴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계절적으로 연말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흐름상
매수보다 매도가 많았고 그것이 채권 시장과 주 시장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환율도 좀 안정되는 것처럼 뭐 1,170원, 60원까지 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죠.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예. 있으니까 금융시장이 모두 다 곤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그만큼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옳아 보입니다. 좀 지나친 걱정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머징 측면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만큼 또 금융시장 안정적이고 건전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뺀다 하면 우리나라보다 주변국들을 훨씬 더 먼저 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반도체주가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어디에 좀 투자하는 게 좋다고 좀 보십니까? 업종부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도체 조정은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익이 계속 감익되는데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올랐던 것이 좀 과했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한 10%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내년에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진다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 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업황이 조금 돌아선다라는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바닥은 찍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화학은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아람코 때문에 공경을 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아람코가 12월 5일 날 상장하고 나게 되면 유가도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관심이 다시 화학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지금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시 시장 관련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과 관련해서 서동필 센터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